2020년 9월 12일 토요일 도마도마님은 오랜 친구와 함께 매년 가던 낚시터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산속은 아니지만 산 아래에 위치한 작은 저시지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저시지는 매년 붕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라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도로도 시골길이지만 차량이 드물게 다니고 그리 무서울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날 평소와는 다른 기온을 느꼈습니다. 도마도마님은 그날도 친구와 함께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도로 옆 작은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낚시를 시작했지만 이날은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낚시를 하는 동안 늘 보던 사람들과 전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커피를 나누기도 했지만 이날은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물가에서 낚시를 하는 자신들만 남아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늦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한 기운은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저수지 주변에서 들리던 작은 소리들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물결이 흔들리는 소리,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기 누구 있어? 도마도마님은 고요한 물가에서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아무도 없을 거야. 그냥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겠지 라고 대답했죠. 그때 도마도마님은 낚시줄을 던지며 몸을 돌렸고 그 순간 바로 뒤에서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주변과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 남자는 먼 곳에서 온 듯한 느낌을 주었고 몸은 어둠 속에서 점차 흐릿해지듯 사라졌습니다. 도마도마님은 눈을 기리며 다시 그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야, 너 그거 봤어? 친구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런 거 없었어. 오늘 너 너무 피곤한가 봐. 하지만 도마도마님은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있었고 그가 사라진 장소에는 기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도마님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처럼 왜곡되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낚시줄을 잡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물속에서 묘한 파장이 일어나면서 물이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그 밑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 진짜 뭐가 이상이래. 우리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자. 도마도마님은 특히 친구를 재촉했지만 친구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낚시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너만 그런 거라.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도마도마님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마도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주위를 살폈고 그때 물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무언가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는 점점 더 물 위로 올라왔고 마침내 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체를 닮았지만 그 눈은 전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불길하게 빈다며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떤 존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이제야 도마도마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물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 존재는 물속으로 사라졌고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낚시를 시작한 순간부터 분위기는 꽤 평온했어요.
그곳은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 익숙한 풍경이었죠. 올가 근처에 작은 나무들,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나무들이 다 부러져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강제로 부러뜨린 것처럼 톱질로 잘린 자국이 아니다. 무언가에 의해 억지로 부러진 듯한 느낌이었죠. 한두 그루가 아니라 여러 그루가 쭉 이어져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만 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냥 나무들이 나쁜 기운과 바람에 부러졌겠거니 하고 낚시를 계속했죠. 그래도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나 이상한 기운을 보내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먹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나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을 의식하면서도 낚시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배가 고파져서 치킨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낚시를 오면 늘 시켜 먹던 치킨집이 있었거든요. 그곳의 치킨은 다른 곳보다 맛이 좋아서 자주 시켜 먹었죠. 특히 한 마리 시키면 두 마리를 주는 달이어서 여럿이 모여 있을 때는 더 좋았죠. 전화를 걸어 치킨 4마리를 주문하고 우리는 다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조금 외딴 곳이라 그런지 밤 10시가 되면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 치킨을 미리 시켜두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주문한 치킨을 배달하러 올 사장님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배달을 직접 하시는 분이었고 몇 번 만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친숙한 얼굴이었죠. 인사를 나누고 치킨을 받고 계산을 마친 후 사장님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장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았죠.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일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그냥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인데 낚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게 어떨까? 사장님의 말에 우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분은 낚시를 잘 모르시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죠. 그런데 사장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말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자리를 지나가던 차가 미끄러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로 차 안에 있던 젊은 남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며 우리에게 더 이상 그곳에서 낚시를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낚시를 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곳은 커브길이어서 사고가 나기 쉬운 위험한 구간이라는 곳이었죠. 귀신이 나올 것이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고 단지 안전을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그 말 뒤에 아무런 기운이 없다는 듯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장님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곳은 기운이 달라진다. 무언가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그곳에서 낚시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죽은 이들의 기운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치킨을 먹으며 다른 얘기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기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자리를 다시 가보지 않았고 그곳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을 떠올리며 항상 조심스럽게 달아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그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낚시터 근처에선 지금도 그 자리에 무엇인가나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곳 근처에서 때때로 그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사장님이 웃으면서 돌아가셨고 그때는 그저 친절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불길한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납치할 수는 없겠죠. 사실 그때부터 계속 기분이 묘하고 뭔가 뒤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때의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우리 자리 좀 옮기자고 말했죠. 친구는 웃으면서 겁이 나서 그런 거라. 얘처럼 왜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쪽팔리기도 하고 친구도 있는데 뭔 일이 있겠냐고 스스로 다잡고 낚시를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물고기를 놨는데 집중할 수 없고 계속 누군가나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했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보니 진짜 어릴 때부터 겁이 없고 방심잔이었던 친구가 부럽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에 나도 조금은 편안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에게 의자를 좀 뒤로 제껴지면서 편안히 자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들 상태에서도 계속 잠만 자고 있었죠. 조금 의자가 기울어졌을 텐데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코를 골며 계속 자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친구가 깊이 잠든 뒤부터 나는 더 이상 낚시질을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지가 물에 튀어 오를 것만 같고 주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라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불안감 속에서 아무리 낚시를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결국 집중을 못하고 있던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고 나이트가 보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우리가 있는 커브길에 멈췄고 그곳에서 낚시하러 오는 사람 중에 칠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안 오냐고. 그때 그 칠씨는 사장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갔다고 말했죠. 그 사장님이 아까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거기에서 계속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일행은 그 자리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낚시를 하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이 얘기한 대로 자주 가는 장소가 아닌데다 그 자리에서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치킨집 사장님이 죽은 이야기와 연결이 되더니 점점 더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의아하고 불안한 감정이 들었죠. 친구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은 의심스러워졌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자리가 점점 더 위험해 보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은 자꾸 그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아마 그곳이 영원히 얽혀있는 장소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친구들이 말한 대로 그 자리에 가까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사 차량이 커브를 돌면서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운전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였죠. 그 일로 인해 공사 현장 주변은 그야말로 불길한 기운이 담돌았고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하기로 결정을 내릴 순간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는 깊이 잠들어 있던 상태였고 그 친구를 깨우면서 말하자 친구는 갑자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불신만했습니다. 그 당시 저와 옆에 있던 칠씨는 웃으며 그 친구가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친구는 그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단 듯하며 그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잠에서 깨어난 뒤에 자신이 가위에 눌린 경험을 처음으로 했다고 말하며 당황해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는 자신이 꿈속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여자는 화려한 옷과 화장으로 꾸며져 있었고 마치 무당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여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꿈에서 본 인물이 마치 옛날 무당의 옷을 입고 있었고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위산을 입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옷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라서 그 친구는 마치 꿈과 현실이 얽혀서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혼란스러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그 친구가 겪은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자리가 단순한 낚시터가 아니다. 뭔가 다만 초자연적인 힘이 얽혀있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고 그 장소에 얽힌 이야기들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겨졌습니다. 그 고단처럼 보이는 여성의 모습은 우리에게 미스터리와 공포를 동시에 전달해 주었고 그 이후로 그 자리는 마치 금기된 장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말한 그 검은 실물들이 끊임없이 그를 물속으로 끌어들여 하려고 했다는 말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는 힘없이 물에 빠져들어가는 지구를 느꼈고 그때 옆에 앉아있던 저는 그 친구의 목소리로부터 그 공포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박하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제가 아닌 전혀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피가 고여 있었고 무엇인가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로 기이하고 끔찍했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피와 그린 듯한 검은 그림은 마치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이와 동일시되는 느낌을 주었고 친구는 그 장면을 보고 극도로 놀랐습니다. 그때 칠씨가 말하기에 그 남자는 사실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술집에서 함께 일하며 그곳에서 불행히도 목숨을 잃었다고 했죠. 그들이 죽은 후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며 그 자리가 더 이상 평범한 장소가 아님을 모두가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그 남자와 여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함께 발견되었고 그들의 죽음은 매우 불길한 사건처럼 여겨졌습니다. 친구는 그 꿈에서 그 남자와 여자를 보았던 것 같다고 말하며 그들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처럼 믿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까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트럭을 몰고 있었는데 그 차가 사고를 당하고 크게 파손되면서 불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 나무들이 모두 꺾이고 기울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처럼 여겨졌고 그 친구는 그 사고와 그 죽은 남녀들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에 얽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낚시를 하던 그 자리가 얼마나 이상하고 불길한 곳이었는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사람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한 대로 그 나무들의 가지가 꺾인 이유도 그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 사고에서 발생한 영혼들이 그 자리에 얽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출씨는 그 이야기들을 들은 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급히 그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그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칠씨는 우리를 도와주며 빠르게 그 자리를 정리하는 데 힘을 보탰고 그 후 우리는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는 칠씨가 말했던 것을 되새겼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을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듣기 싫은 소리나 기이한 소리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칠씨 일행은 그런 이야기를 무시하며 여전히 그곳에서 낚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가 불길하다는 것보다는
그 자리가 좋은 낚시터라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만큼 그 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낚시를 하던 자리가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수지 근처의 작은 마을에 다 모였을 때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조금씩 술잔을 채워가며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풀리며 오랜만에 만나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시작되자마자 내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꿈에 대해 얘기해 본 적 있죠? 그 친구가 말한 순간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 당시 우리 일행 중에는 최씨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 꿈. 나는 그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그가 말한 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을 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나온 장소가 바로 그 저수지 마을이었죠. 저기 김씨가 말한 그 꿈과 나 똑같아서 김씨는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꿈에서 봤다고. 거기 있었어. 그는 꿈속에서 그 마을의 사람들과 같은 인물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모두 그 꿈의 일부였다는 듯 그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리를 옮겨서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는 점점 유해졌습니다. 김씨는 계속해서 자꾸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알았다고, 다 예감했었다니까. 그 말에 우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일이 꿈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점점 더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김씨와 친구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기만 했고 그 어떤 이도 그들을 향해 웃지 않았습니다. 기묘한 느낌이 터졌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단지 웃고 떠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중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고 그 꿈 속에서 모든 것이 일치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 어떤 신비한 힘을 위한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꿈 속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 꿈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꿈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이 꿈이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예고한 것일까? 그러던 중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친구가 김씨와 똑같은 꿈을 꾼 뒤 그 꿈에서 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을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로 그 꿈 속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상상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꿈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었을까? 이게 단지 꿈이었을까? 나는 문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꿈이 단순히 우연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꿈에 등장한 사람들이 모두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꿈을 꾸었고 그 꿈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결국 현실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 꿈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고자 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정말로 이 꿈들이 단지 꿈에 불과했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과 김씨의 말은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그 꿈 속의 사람들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꿈에 불과하다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 꿈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그 꿈에서 나온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이 단지 하나의 복잡한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 꿈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며 저는 여러분이 그 진실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그저 꿈일까요? 아니면 현실의 일부일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꿈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이어지는 열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그 꿈 속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세계에 존재했던 걸까요? 그 꿈이 단순히 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항상 건강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